운전병 거기서 뭐해? 이 신발 좀 닦아놔. 흙 묻은 채로 하루 종일 보기 불쾌하니까 점심은 나중에 먹고 일단 나 먼저 모셔다 줘. 알아서 해야지. 어디서 감히 내 눈을 똑바로 봐. 군기 빠졌네 정말. 그날 충청도의 한 야전 주둔지에서 숨겨졌던 진실이 터져나왔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비밀은 뜻밖의 한 장의 사진으로 드러났고 그 순간부터 모두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야기의 끝엔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경례 하나로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서랍 속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육군 운전병 정우 씨의 숨겨진 정체와 한 연대장 가족의 권위와 오만 속에서 펼쳐진 반전 드라마입니다. 단순한 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급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예의와 용기 있는 선택이 불러온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대전의 외곽 한 군부대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부대 내 가장 권위적이었던 연대장의 부인이 운전병 하나를 유독 괄시했다. 식사도 물도 명령도 마치 하인 다루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그렇게 내리깔던 병사가 바로 사단장의 아들이란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은 단 하나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뒤집었다. 사진 속엔 젊은 운전병과 위험 있는 사단장이 어깨를 맞댄 채 웃고 있었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이었다. 햇살이 유난히 강했던 그의 여름 대구에서 짧은 대학 생활을 마친 뒤 곧바로 입대한 정우 씨는 말없이 운전병 훈련을 받았다. 말수가 적고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정비고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오후엔 짧은 대기 시간 중 먼지를 털며 낡은 차량들을 닦아냈다. 고된 훈련과 반복되는 작업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던 그의 모습은 다른 병사들의 존경을 샀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정우 씨의 정체가 평범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아버지 동철 씨는 육군 모부대의 사단장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별다른 특혜 없이 현역 복무를 시작했다. 있는 그대로의 군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동철 씨는 결국 조용히 허락했다. 그 대가로 단 하나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아무에게도 정체를 밝히지 말 것.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의 생활을 지켜보았다. 지휘관이 아닌 한 명의 부모로서. 시간이 흘러 정우 씨는 충청도 외곽의 모연대로 발령받았다. 그곳은 대전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야전 지역으로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들고 났다. 그가 맡은 임무는 연대장의 차량 운행과 정비, 가족들의 일상적인 이동까지도 포함됐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언제든 호출이 있으면 바로 움직여야 하는 긴장된 근무였다. 문제는 연대장 가족이었다. 특히 미경 씨. 연대장 박 씨의 아내로 매서운 인상의 단호한 말투, 그리고 언제나 병사들을 무언의 시선으로 압박하는 위압적인 존재였다. 식당에서 배식줄에 병사들이 서 있으면 그녀는 슬쩍 다가와 자신의 접시를 내밀며 우선적으로 담게 하곤 했다.
운전병인 정우 씨에게는 더욱 가혹했다. 출근 시간 외에도 심부름을 시켰고 가끔은 자신의 신발까지 닦으라고 했다. 미경 씨는 그렇게 병사들을 사병이라 부르며 지시의 대상으로만 여겼다. 그 중에서도 정우 씨는 유독 자주 그녀의 호출을 받았다. 한 번은 늦은 저녁에 개인적인 친구 모임에 운전을 시키고 식사 중 잠깐 나와서 대기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말없이 지시에 따르던 정우 씨는 차 안에서 오래된 책을 펴든 채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아무도 그가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를 두고 간부들 사이에서는 무던하다, 철이 든 병사다라는 평가가 돌았다. 그러나 미경 씨는 정우 씨를 포함한 병사들을 마치 자신의 하인처럼 생각했다. 남편이 연대장이라는 이유로 병사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았다. 항상 운전병, 이라 부르며 이름 대신 역할로 존재를 규정했다. 정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눈빛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지 미경 씨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단지 복종을 원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들의 관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위계에 의한 권위와 그것을 묵묵히 견디는 한 병사의 침묵. 이 군부대에서 조용한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연대장 박 씨는 외형상 무뚝뚝하지만 병사들을 챙기려는 성향이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태도에는 늘 애써 모른 척했다. 몇 번 주의를 주려 했지만 미경 씨는 당신이 군을 몰라서 그래라며 일축했다. 정우 씨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늘 정해진 시간, 정해진 복장, 정해진 자세로 조용히 복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었다. 습기 찬 오전, 미경 씨는 대전 시내에서 열리는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우 씨를 호출했다. 차 안에는 물건이 가득 실려 있었고 미경 씨는 아예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와, 너 이거 들고 3층까지 올라와라고 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이 정우 씨가 천천히 걷는다고 눈을 흘겼다. 행사장에 도착한 후에도 대기 시간은 길어졌고 그녀는 무더운 날씨에 냉방이 되지 않는 차량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운전석에 앉은 채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다. 장병들을 위해 준비된 점심 식사는 미경 씨의 요구로 인해 연대장 가족들이 먼저 먹고 병사들은 그 뒤를 기다려야 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몇몇 병사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정우 씨는 늘 침묵했다. 그 침묵은 강단 있는 결심인지 체념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루는 부대에서 비공식적으로 주최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다. 각 장교들의 가족이 참석했고 미경 씨는 그날도 정우 씨를 운전병으로 불러 자리를 오갔다. 정우 씨는 대기 시간 동안 차량 옆에 서서 경례 자세로 서 있었다. 불편한 표정을 지은 간부 하나가 저 친구는 좀 안 됐네라며 지나쳤지만 미경 씨는 아무렇지 않게 저런 건 기본이지라고 응수했다. 며칠 뒤 본부에서 중요 지시사항을 전달받기 위해 연대장이 본청으로 향하게 됐고 정우 씨가 운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미경 씨는 자신의 가방을 차에 두고 갔다며 정우 씨에게 급히 들고 오라고 지시했다. 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달려갔다. 그녀는 그런 글을 보고 그래도 잘 써먹고 있네라는 말을 다른 간부 가족에게 속삭였다.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지원대 소속 상병이 어딘가 불편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이곳에서 연대장 부인이라는 이름은 누구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존재였다. 병사들은 가끔 서로에게 농담처럼 말했다. 우린 군인이 아니라 하인이야. 웃음으로 넘기곤 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묻어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정우 씨는 차량 점검을 위해 부대 정비소로 파견 나갔다. 이틀간의 외박을 겸한 출장이었다. 차량 부속 교체와 정밀 진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그가 떠난 날 저녁 미경 씨는 문득 자신의 화장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실수로 다른 가방을 열었다. 익숙하지 않은 지퍼였다. 평소엔 절대 손대지 않던 정우 씨의 개인 가방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방 위에 종이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을 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정우 씨와 군복 차림의 사단장이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었다. 단지 기념사진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거리감은 분명히 달랐다. 카메라를 향한 표정, 그리고 그 눈빛 속에 감춰진 진심. 그 순간 미경 씨는 뭔가를 직감했다. 심장이 벌렁거렸다. 차가운 식은땀이 등에 맺혔다. 오랜 시간 무시해온 운전병. 그가 혹시 진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사진을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 단지 우연히 찍힌 사진일 거라 생각하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두 사람의 표정은 단순한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었다. 부대 어디에도 붙지 않은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없을 사진. 미경 씨는 식은땀을 훔치며 사진을 다시 가방 안으로 밀어 넣으려다 손끝이 멈췄다. 그 사진 한 장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날 밤 연대장 박 씨는 퇴근 후 거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조용히 밀어낸 사진 위로 박 씨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다. 눈에 익은 제복, 익숙한 눈매. 그 얼굴이 주는 강한 이질감은 곧 충격으로 다가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 씨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 아이 내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공간을 갈랐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미경 씨는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박 씨를 바라봤다. 몇 초간 아무 말도 없었다. 단지 입술만 말없이 떨렸다. 연대장이라는 자부심, 권위로 쌓아 올린 세월, 그 모든 것 위에서 자신이 병사 하나를 멋대로 짓눌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돼요. 왜 그걸 지금 말해요? 결국 목소리가 갈라졌다. 박 씨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처럼 사람을 위해서만 보는 시선을 내 아들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요. 그래서 모르게 해달라 했소. 머릿속이 멍해졌다. 수많은 기억들이 뇌리를 스쳤다. 정우 씨가 묵묵히 가방을 들어 올리던 모습, 땀에 젖은 셔츠를 입은 채 대기하던 그날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량 문을 열어주던 순간들 모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은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도
고스란히 떠올랐다. 자신이 내뱉었던 무심한 말들, 명령처럼 들이댔던 요구들, 그 모든 행동이 지금은 칼처럼 되돌아와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미경 씨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물 한 잔 삼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손가락은 끊임없이 테이블을 두드렸고 몸은 소파 깊숙이 파묻혀 있었지만 머릿속은 끝없는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왔다. 차량 점검을 마쳤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뒤 부대에 복귀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유니폼, 가지런한 머리, 늘 그렇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미경 씨는 그를 멀찍이서 바라봤다. 눈을 마주칠까 두려웠고 눈을 피하자니 양심이 무너져 내렸다. 몇 번이나 입을 열까 망설였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병사 하나에게 죄송하다는 말조차 쉽지 않았다. 오전 행사가 끝난 뒤 그녀는 정우 씨의 숙소 앞에 조용히 섰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입술은 깨물린 채 피가 배어 나왔다. 그날따라 부대 식당에서 정우 씨가 밥을 먹는 모습이 유독 초라하게 보였다. 미경 씨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정우 씨는 전과 다름없이 묵묵히 식사를 마쳤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식판을 정리하고 나왔다. 그걸 지켜보던 미경 씨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내리깔았다. 어느새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말과 행동이 모두 들통날까봐,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정우 씨의 태도가 오히려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말없이 참는다는 건 알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듯 했다. 침묵 속에서 진실은 더욱 무겁게 마음을 짓눌렀다. 아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이 이미 흐르기 시작했다. 날이 풀리던 어느 초봄 아침 부대의 모처럼 따사로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미경 씨의 마음은 얼어붙은 땅처럼 굳어 있었다. 식당 앞을 지나칠 때마다 운전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향해 문을 열어주던 정우 씨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빛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침착한 눈빛이 그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전 본청에서 사단장 방문 일정이 떨어졌다. 동철 씨가 소규모 순실을 이유로 연대를 방문한다는 내용이었다. 부대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우 씨는 그날도 자신의 몫을 다했다. 차량을 미리 점검했고 방문 동선을 체크했으며 근무표에 따라 묵묵히 대기했다. 아무도 그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연대장 박 씨의 얼굴엔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고 미경 씨는 그 순간부터 손끝이 얼어붙었다. 사단장 차량이 도착하자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다. 동철 씨는 의전 절차에 따라 연대장의 영접을 받았고 간부들과 짧은 인사를 나눈 후 회의실로 들어갔다. 정우 씨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차량 정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버지를 향해 단 한 번도 머무르지 않았다. 오후 일정이 끝나고 동철 씨가 차량에 오르기 직전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사진 한 장을 손에 쥐어주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은 진실을 증명했고 동시에 묵인했던 모든 순간을 폭로했다. 손을 내민 미경 씨의 얼굴엔 공포와 후회의 기색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동철 씨는 사진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다만 짧은 정적이 흐른 후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경 씨, 아들에게 사과하셔야겠어요. 그 말은 명령도 부탁도 아닌 선언처럼 들렸다. 마치 더는 유예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듯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연대장 박 씨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침묵 속에서 무언의 동의가 흘렀다. 그날 밤 숙소 앞에는 낯선 기척이 있었다. 정우 씨는 정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열린 문 앞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들고 선 미경 씨가 있었다. 한 손엔 작은 주먹밥, 다른 손엔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 평소 같았으면 병사들에게 명령조로 던졌을 물건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조심스레 내밀어진 사죄의 표현이었다. 입술이 덜덜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말없이 주먹밥을 내밀던 손끝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물건을 받았다.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동안의 오만과 냉소를 모두 벗어낸 듯 보였다. 이후 부대에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미경 씨가 식사 시간마다 병사들을 향해 따뜻한 반찬을 더 올려주는 일이 잦아졌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 변화는 빠르게 회자되었다. 요즘 연대장 사모님 왜 저렇게 변했대? 운전병 덕 아니야? 속삭이는 소리 속에서도 누구 하나 진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다만 그 중심에 정우 씨가 있다는 사실만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늘 그렇듯 차량을 닫고 명령을 수행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바뀐 것은 오직 주변 사람들의 태도뿐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부대 전체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병사들이 정우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미묘한 존경이 더해졌다. 누군가는 그에게 혹시 위에서 누가 챙겨주시는 거예요? 라며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는 언제나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점차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조용한 변화가 커다란 격변의 전조라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봄이 깊어질수록 부대의 공기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미경 씨의 행동 변화는 분명했지만 그녀 스스로 그 변화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매일 아침 식당 입구에서 병사들에게 많이 먹으라고 건네는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고 누군가는 그 진심을 의심했다. 그러나 정우 씨만은 묵묵히 그녀의 변화를 받아들였다. 따지지 않았고 굳이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 하나가 평온해 보이던 일상을 다시 흔들었다. 부대 내에선 훈련 장비 파손 사고가 발생했고 일부 병사들이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소동이 있었다. 운전병 대기실에서 그 소식을 접한 정우 씨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자신이 관리하던 차량 일부가 연결된 훈련에 쓰였다는 말을 들은 순간 책임이 자신에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섰다. 현장은 이미 어수선했다. 간부 몇 명이 언성을 높였고 병사들은 서로를 탓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때였다. 상황을 정리하러 달려온 연대장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자는 누굽니까? 그 순간 정우 씨가 앞으로 나섰다. 제 차량이 일부 운송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명백한 허위였다. 훈련 운송 계획엔 그의 차량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정비표가 뒤섞여 있던 터라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될 상황이었다. 정우 씨는 스스로를 앞세움으로써 그 소용돌이를 잠재우려 했다. 이 모습을 본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놀라움과 자책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날 밤 박 씨는 부대장실에서 홀로 앉아 정우 씨의 이름이 적힌 복무기록부를 꺼내 들었다. 거기엔 평범한 기록들만이 남아 있었다. 어떤 특혜도 어떤 흔적도 단 하나 무사고 성실 복무라는 짧은 문장이 모든 걸 대변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박 씨는 미경 씨를 정중히 불렀다.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 지금도 그 아이가 그냥 병사로만 보이요? 미경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놓쳐버렸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병사 하나의 존엄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렸는지를 자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병사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감내해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사단장의 재방문이 예고되었다. 이번엔 실질적인 내부 점검과 생활관 실태 확인이 포함된 일정이었다. 병사들은 긴장했고 간부들은 각기 자기 구역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정우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차량 정비부터 통로 정돈까지 모든 작업을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철 씨는 조용히 창문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손끝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의 행동에서 오히려 경건함이 느껴졌다. 그토록 철저히 평등한 위치에 머물기를 원했던 아들. 그 뜻을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았다. 점검 당일 아침 미경 씨는 아침 식당에서 병사들의 식사를 직접 나누었다. 평소라면 위병소를 지나지도 않았을 위치에 있던 그녀가 식판을 직접 들고 한 병사 한 병사의 눈을 마주보며 밥을 담아주고 있었다. 처음엔 다들 놀라움에 얼어붙었지만 이내 누군가 조심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잘 먹어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정우 씨가 식판을 들고 앞에 섰다. 미경 씨는 숟가락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정우 씨의 식판 위에 반찬을 하나 얹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교차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묵직한 감정이 오갔다. 그날 정우 사단장의 순신은 별탈 없이 마무리되었고 내부 점검에서도 특별한 지적 없이 마감됐다. 하지만 부대 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말은 없었지만 어딘지 따뜻해졌고 간부들조차 말없이 휴게실에 커피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엔 정우 씨가 있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모두의 눈을 뜨게 하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이었다.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방울은 땅을 적시고 군복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어둡고 눅눅한 날씨는 부대 전체를 짓눌렀고 병사들의 발걸음도 한층 더 무거워 보였다. 그러나 그날 진짜 무거웠던 것은 공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터져 나오려는 감정들이었다. 점심 무렵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 병사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 연이은 훈련과 집단 생활 속에 쌓여온 압박이 결국 폭발한 것이다. 병사 몇 명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오히려 혼란은 커져만 갔다. 정우 씨는 소란을 듣고 곧장 달려갔다. 식당 한복판에서 허둥대는 병사 앞에 선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조용히 팔을 붙잡았다. 그 병사는 정우 씨를 밀쳐냈다. 그러나 정우 씨는 화내지 않았다. 그저 다정한 목소리로 진심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단 한마디였다. 그 말 한마디에 병사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식당 안은 고요해졌고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 순간이었다. 식당 구석에서 미경 씨가 무언가를 놓치는 소리가 났다.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 위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죄책감, 부끄러움, 후회의 응어리들이 빗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몇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바닥엔 아직 뜨거운 찌개가 흘러 있었고 그녀의 무릎은 그대로 그 위에 닿았다. 식당 안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깜짝 놀란 병사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누군가는 휴지와 수건을 들고 뛰어왔고 누군가는 식판을 치우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을 모은 채 머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말은 식당 전체를 울렸다. 정우 씨는 천천히 걸어와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는 손을 조용히 잡아 일으켰다. 아무 말도 없었다. 말 대신 그 눈빛에 담긴 수많은 감정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용서, 이해, 그리고 여전히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 밖에선 비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식당 안은 어쩌면 처음으로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그 장면은 부대 전역에 퍼졌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연대장 부인이 병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계급, 권위, 체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정우 씨는 동료 병사들로부터 조용히 작은 박수를 받았다. 그 어떤 칭찬보다 묵직한 박수였다. 고된 복무 속에서 누구 하나 소리내지 못했던 수많은 마음을 대변해준 존재. 그가 단지 사단장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정체를 감춘 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곳의 삶을 함께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는 숨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정우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평소처럼 재초기를 점검했고 저녁 식사 후엔 손에 기름을 묻히며 정비소로 향했다. 달라진 건 주변의 시선과 미경 씨의 조심스런 인사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식당 끝자락에서 병사들에게 수건을 건넸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그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다. 그리고 누군가 그 인사를 받을 때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사람 하나가 변화하면 그 주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정우 씨는 여전히 묵묵히 복무 중이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제 그를 운전병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진심을 보여준 사람이었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부대엔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다. 우수 복무 병사 포상 심사를 위한 내부 추천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연대별로 선발된 병사들은 상신 후 사단장의 최종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간부들은 대부분 예상되는 인원들을 떠올리며 서류를 정리했지만 뜻밖에도 연대 내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이름은 정우 씨였다. 소대장부터 중대장, 생활관 병사들까지 자발적으로 그의 이름을 올렸다. 추천 사유란에는 모두 한결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조용히 하지만 가장 진심으로 군 생활을 함께 해온 사람. 그것은 칭찬이 아닌 증언에 가까웠다. 며칠 뒤 정우 씨는 사단장실로 호출되었다.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정우 씨의 눈에 들어온 건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검은 머리에 단정한 군복, 그리고 조용히 서서 창밖을 내다보던 동철 씨. 정우야. 오랜만에 들리는 목소리는 더 이상 사단장이 아닌 아버지의 음성이었다. 정우 씨는 경례를 올렸다. 짧고 단정한 경례였다. 그 순간 동철 씨는 서류 몇 장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많이 힘들었냐? 정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꺼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버티고 참으며 지나온 수많은 날들.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그 짧은 침묵 속에 녹아 있었다. 왜 말 안 했니? 그날 사진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모르고 지나가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군 생활이었어요. 정우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 대신 아래에서 함께 걸으며 바라본 사람들. 그는 모든 병사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 말에 동철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랑스럽다. 진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너의 이야기를 알릴 때가 된 것 같다. 며칠 후 포상 병사 선발 최종 심사 날. 대강당에는 각 연대에서 올라온 병사들과 간부들이 자리했다. 발표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한 명의 이름이 불렸다. 우수 복무 병사 운전병 정우. 호명이 끝나자 정우 씨는 조용히 단상으로 올랐다.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저 친구가 그 사단장 아들이래.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정우 씨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상 위에 선 그는 준비된 수상 소감을 읽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 앞에 선 채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복무하며 많은 병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단장의 아들이지만 그 사실은 제 군 생활에 어떤 특혜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은 박수로 깨졌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이내 하나 둘 더해진 박수는 커다란 울림이 되었다. 연대장 박 씨는 손바닥을 조용히 맞대며 그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옆엔 미경 씨가 있었다. 조용히 눈시울을 닦으며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정우 씨는 누구보다 깊은 인사를 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허리를 굽혀 내린 경례. 그것은 단지 상을 받은 병사의 경례가 아니라 모든 병사들의 삶을 대변한 인사의 무게였다. 그 경례를 받는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날 이후 병사들은 식사 중에도 작업 중에도 자주 그 장면을 떠올렸다. 그 사람 우리랑 같이 자고 같이 굴렀던 사람이야. 그건 자부심이었다. 결정적인 진실은 밝혀졌고 그 진실은 누군가를 바꾸었으며 부대를 바꾸었다. 정우 씨는 조용히 그 중심에 서 있었다.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자리에서 포상식 이후 부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명령과 복종, 위계로만 움직이던 조직 속에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히 상을 받은 병사로서가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고통을 나눈 한 사람으로서 정우 씨는 부대 내 병사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켰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병사들의 희생이 이제는 한 번쯤 멈추어 돌아보게 하는 화두가 되었다. 식사 시간엔 병사들 간의 말이 조금 더 따뜻해졌고 간부들의 지시는 한결 유연해졌다. 지시와 부탁의 경계가 생겼고 이름 없는 얼굴들이 하나둘 제 존재감을 찾기 시작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미경 씨에게 있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아직도 서툴렀지만 그녀는 이제 매일 부대에 와 병사들에게 직접 손수 만든 반찬을 나눠주었다.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색해하던 병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향해 웃음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병사들의 짧은 인사에도 그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끝엔 여전히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이 내미는 밥 한 숟가락에 담긴 진심은 점점 무게를 더했다. 어떤 날은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병사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다. 요즘 잠은 잘 자요?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다. 정우 씨의 내무반 생활도 달라졌다. 더 이상 그는 조용한 병사가 아니었다. 후임 병사들은 그를 롤모델로 여기며 하나 둘씩 다가왔다. 조언을 구하거나 고민을 털어놓는 병사들도 생겨났다. 그는 늘 똑같이 말보다 행동으로 답했다. 전투와 끈이 느슨한 후임에게는 조용히 무릎을 꿇어 메어주고 굳은 일에는 늘 가장 먼저 나섰다.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움직였다. 연대장 박 씨는 어느 날 조용히 정우 씨를 따로 불러 말했다. 내가 참 못 봤어. 미안하다는 말을 아버지로서도 하고 싶고 지휘관으로서도 하고 싶다. 그 말에 정우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시간은 흘렀고 정우 씨의 저녁일이 가까워졌다. 짐을 싸는 날 생활관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함께 고생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내무반 구석엔 미경 씨가
정성스레 싼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따뜻한 밥과 국, 손수 담근 김치가 담긴 도시락 위엔 작은 손편지가 함께 놓여 있었다.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 씨는 마지막으로 차량을 정비했다. 기름 묻은 손으로 마지막 휠을 닫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정비소 문 앞엔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군복 안의 땀 냄새, 손끝에 남은 기름 자국, 그 모든 흔적이 정우 씨의 군 생활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동철 씨의 말에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례는 올리지 않았다. 아직은 병사였기에 마지막 경례는 저녁식에서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부대는 작지만 커다란 울림을 간직한 채 정우 씨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모두가 말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를 기억하려 했다. 어떤 이는 편지를 썼고 어떤 이는 소리를 내지 않고 경례를 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하나의 존중이었다. 그렇게 정우 씨가 남긴 울림은 사람들을 바꾸었다. 명령을 따르기 전에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게 했다. 신분과 배경보다 더 깊은 무게로 침묵과 성실이 사람의 가치를 말해준 시간이었다. 그 울림은 지금도 부대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해가 높이 떠오른 늦여름 아침, 정우 씨의 저녁식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부대장, 간부들, 병사들, 그리고 몇몇 장교 가족들까지 모두 대기열 앞에 서 있었다.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이별을 위한 자리였다. 부대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건넨 후 정우 씨의 이름이 불렸다. 그는 단정한 복장을 갖춰 입고 정중하게 걸어 나왔다. 어깨를 쫙 편 채 말없이 정면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손을 들어 경례를 올렸다. 누구보다 똑바로, 누구보다 무겁게. 그 경례 하나에 함께한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퍼져나가 내무반 전역을 채웠다. 간부들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어떤 훈장보다 진실한 경이었다. 그날 이후 미경 씨는 변함없이 식당에 나왔다. 다만 이제는 이름을 불렀다. 성민 씨, 이거 더 드세요. 지훈 씨, 어제 잠 못 잤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녀를 사모님이 아닌 이모님이라 불렀고 그녀는 그 호칭에 오히려 웃음을 지었다. 연대장 박 씨는 정우 씨의 전역 후에도 자주 복무기록부를 들여다보곤 했다. 정직하고 묵묵히 본분을 다함이라는 평가 아래 작은 주석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부대 내 존경받는 병사로 동료들의 태도와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그리고 사단장실. 동철 씨는 오래된 액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정우 씨가 처음 입대할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사무실을 찾는 이들이 묻곤 했다. 저분 누구입니까? 동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몇 달 뒤 정우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구에 복귀했다. 특별한 복귀식도 대단한 명예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걷는 길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이었고 그의 진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말이 아니었다.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증명한 것이다. 위계가 아닌 마음으로, 강요가 아닌 존중으로 그는 진짜 군인의 의미를 남겼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순한 반전이나 복수극이 아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는 용기,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함께 서는 그 낮은 자세가 결국 가장 큰 존경을 만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 씨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긴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진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